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1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을 했고요. 이 가운데 13명이 지역 감염 사례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5차, 6차까지 이어지면서 산발적인 확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뒤면요.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생들 등원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틀 앞두고 미술학원 강사로부터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게 이제 일단 그 학원은 2주 동안 휴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술학원 강사분이 21일경부터 이제 두통의 증상이 있었고요. 22일까지 이제 학원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애들을 가르쳤던 걸로 돼 있고 24일 날 확진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증상 2일 전부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19일경부터 접촉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격리하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어린아이들 하면 저희가 확진이 되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앓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나 안심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면역 반응이랑 약간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인의 경우는 이제 충분한 면역 시스템이 이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면 면역 반응들이 생기면서 염증 반응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가서 이제 싸우는 능력들이 좀 떨어지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염증 반응이 적기 때문에 증상이 좀 약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코로나19가 이제 염증 반응은 약하게 나타나더라도 결국 본인의 아이들의 면역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이제 잘 낫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행이지만 그 증상이 약하게 나타난다고 꼭 그 안에 염증 반응이 적다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 고3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단계별로 등원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이제 의료계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안 가는 게 등원을 안 하는 게 방역에선 가장 좋지만 또 그것만을 놓고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방역 정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이틀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어린 학생들 이렇게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 상황들, 기존의 계획 대로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에 관련된 청원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등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등교 계약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서 확진자가 없어야 된다 또는 굉장히 적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사실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방역 당국과 이제 교육 당국이 이제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제 등교한 학생들 중에 위험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교를 했을 때 확진자들로 인해서 학교를 통한 유행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아무리 이제 등교 계약 일정을 세웠더라도 그걸 연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상으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걸 같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단시간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생활 방역 하에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학교에서의 그 생활 방역 시스템을 또 구축하는 것 이것이 이제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등교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학원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5곳 그리고 유치원 10곳에 대해서 등교 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학교라든지 주변이라든지 며칠간 몇 주간 등교 중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이라든지 장소는 어느 정도 범위나 기간으로 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학원이 주로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주로 다녔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학원 강사 때문에 유치원생 한 명이 지금 확진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마 5월 19일 정도부터 이제 감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세대기라고 그래서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데 걸리는 기간이 보통은 4에서 8일. 근데 예. 지금 뭐 보면 이태원발 유행 보면 3일에도 가능하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원 강사를 통해서 접촉한 사람들만 관리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접촉한 아이들 중에서 감염이 있고 그 아이들이 해당 뭐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 역학적인 판단하에서 하는 거고 딱 기준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N차 감염, 지금 6차 감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파가 정말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과연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그 보건당국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태원 클럽바 이 N차 감염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나 특히 직장들 사이에서 이게 전파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N차 감염 어떻게 막아야 된다? 방법이 뾰족한 게 있을까요? 저기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아무 증상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고 또 그냥 아무나 감염시키는 건 또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은 15분 이상의 밀접한 접촉,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한테 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로 가족이나 아니면 정말로 식사를 같이 했거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주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세대기라고 해서 1차에서 2차 가고 2차에서 3차 가는데 빠르게는 3일 정도 만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 속도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뭐 방역 당국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해당하는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본인의 그런 이제 그 개인 위생 철저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이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야지만 이 역학적 연결고리들을 감염의 연결고리들을 좀 빨리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답은 지역사회 내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5차, 6차까지 이야기한 것만 봐도 그렇고 이태원을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걸린 직접 감염자보다도 지금 간접 감염자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직접 전염이 되고 그 후에 계속 여러 차수를 거쳐서 전염이 되더라도 전염력의 확산 정도는 뭔가 차이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사람한테 사람으로 갈 때 이제 차수가 진행할수록 무슨 뭐 감염력이 더 세지거나 뭐 증상이 예. 심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그 감염되는 사람은 이게 2차로 왔던 3차로 왔던 이제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역학적 연결고리를 빨리 끊어내느냐 안 끊어내느냐의 차이지 뭐 차수가 올라갈수록 뭐 그 증상이 심해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맨 처음에 등교 계약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등교 중지해야 된다 이런 국민청원이 25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린이 괴질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 부분 유행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 이제 그 다기관 염증 반응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주로 이제 열이 나면서 네. 이제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지금까지 추정되기는 코로나19가 이제 걸린 다음에 이제 항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만 공격해야 되는데 혈관을 공격하면서 예. 이제 혈관과 심장 쪽을 공격하면서 혈관염이 생기고 이게 좀 더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 장기를 공격하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제 생겼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아형이 좀 달랐습니다. 유행형이 이제 B형이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C형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태원발 유행부터는 이제 C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방역 당국과 이제 그 소아 이제 감염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스크리닝 시스템, 이제 감시 시스템을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빨리빨리 찾아내고 또 이제 대응을 한다면 그런 피해를 조금 더 이제 줄일 수 있을 거라 그 생각합니다.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와는 확실히 관련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100% 확실하다 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결국 어린아이들이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 항체가 혈관을 공격하고 장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 관련된 연구가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각 가정에서는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콩콩콩콩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뭐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또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 내에서 좀 주의해야 될 우리 아이의 어떤 증세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이제 가정 내에서 이게 뭐 어떤 그런 이제 소아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있다라는 걸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일단 그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감시 시스템을 만들면서 해놓은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38도 이상의 열이 이제 나고 또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에 좀 걸렸거나 걸렸었던 적이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서 이제 그런 다른 염증의 요인이 없음에도 염증 반응이 이제 실험실 검사상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확인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되게 나타나는 증상은 발열과 발진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와 연관된 그런 위험이 있었던 아이들한테서 열이 다시 나는 경우나 이제 발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뭐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도 사실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열이 나면은 혹시 뭔가 걸렸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의심을 해보면 너무 지나친 걱정일까요? 일단 지금 그 뭐 코로나19가 조용한 전파를 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예. 증상 중에 하나가 호흡기 증상도 있지만 발열도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그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아니라 코로나19 자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이 염증 증후군. 그러니까 예. 코로나19를 먼저 의심해서 관련된 검사를 먼저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또 아니면 그런 접촉이 있었던 의심이 되는 다음에 또 열이 난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안내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탑승이 가능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버스나 택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그리고 모레부터는 항공편, 비행기를 탈 때도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생활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다라는 거를 일종의 방증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제 코로나19가 아직 이제 백신 예방약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효과를 갖다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손을 자주 씻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스크가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일 수밖에는 없고요. 예. 이렇게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또 학생들 등교 개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좀 어른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동전 노래방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서울과 인천 지역 동전 노래방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동전 노래방 못 가게 하니까 일반 노래방으로 많이들 가신다고 합니다. 일반 노래방은 안 위험한 건가요? 사실 이제 동전 노래방이 일반 노래방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은 이제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동전 노래방은 무인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예 뭐 어떻게 이제 방역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조차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노래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 수칙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이제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방역 당국에서 약간 이제 좀 그 이제 방역에 이제 좀 차별을 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 실제적으로는 뭐 관리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안에 환자가 있고 그런 과정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똑같이 감염 위험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방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다음 달부터 이제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 누가 왔었는지를 추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종의 개인 QR 코드를 통해서 그렇게 출입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또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과거 뭐 출입 명부를 작성했지만 이제 그게 허위로 기재된 것들 때문에 이제 역학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QR 코드를 활용하게 되면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은 이제 줄어들고요. 예. 뭐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서버에 이제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뭐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그 본인의 개인 정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직접 적었을 때는 뭐 사실 주인이 그 관리 잘못하면 사실 유출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이제 그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이제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거길 방문했을 때 이제 결국 방역 당국에서 이제 매칭을 해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 그 방문자가 이제 역학조사를 반드시 받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런 그 시설들을 방문할 때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